수학에서의 함수를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함수에 이름이 있고 괄호 안에다가 그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을 적어줘요. 그리고 출력값은 다른 변수가 받아주게 돼 있죠. 파이썬의 함수는 수학에서의 함수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함수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는 입력값은 괄호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입력값이 없는 함수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출력값이 없는 함수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nput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라고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입력이 없을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print 함수는 반대로 운영체제에게 출력을 요청하는 함수죠. 그래서 출력값이 없는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는 주로 다른 누군가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떤 입력을 받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출력을 내놓는지는 그 함수를 만든 사람들이 정의를 해 놓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마다 사용법이 다르고 우리가 그 함수를 사용하려면 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입력 함수와 출력 함수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input 하고 괄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괄호 안에는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한번 실행부터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 자, 위에 입력받는 칸이 생기죠. 자, 여기다가 hello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누르면요. 자, 입력받은 hello 메시지가 여기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하는 문구와 함께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put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인풋을 print 함수와 함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받은 이름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요. 자, 지금 제가 저장을 해준다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번 객체가 메모리에 생기고 거기에 이름표를 달고 그 이름을 가져다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말이 점점 짧아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편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음에 이걸 프린트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을 출력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구를 자세하게 적어주면 더 좋겠죠.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를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컴마를 찍고 님. 자,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고 다시 이름을 입력을 하면요. 엔터. 자, 반갑습니다. 뭐뭐뭐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고 아이언맨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번에는 반갑습니다. 아이언맨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input 함수를 사용하실 때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구를 적으실 수가 있고요. print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출력할지 괄호 안에 적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컴마를 이용해서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을 받고 출력하는 거, 요 두 줄의 코드를 묶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define의 약자예요. def라고 치고 한 칸 띄고 원하는 함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input and output 이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 다음에 괄호를 바로 열었다가 닫아서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함수 선언할 때는 맨 마지막에 콜론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파벳 L 키의 오른쪽에 있는 키예요. 엔터 키의 왼쪽에 있는 키입니다. 이걸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요. 이 콜론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앞에 요만큼이 띄어져 있어요. 아마 잘 보시면은 점 4개가 보일 거예요. 빈칸이 4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긁어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긁어다 붙여넣기. 두 번째 것도 빈칸을 앞에 넣어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name 시작하는 부분과 print 시작하는 부분이 칸이 맞죠? 이 두 개가 묶여 있다라는 의미로 앞에 똑같이 탭을
이렇게 탭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코드 문장들을 묶어 놓은 것을 블럭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함수 공부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input and output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 볼게요. input and output 그리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캡틴 엔터 하면 반갑습니다 캡틴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요거를 두 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력을 기다리고 있네요. 왜냐하면 input and output 함수가 한 번 더 실행이 됐기 때문이죠. 여기다가 제 이름 넣고 엔터를 치면 한 번 더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거의 비슷한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순서도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빨간 칸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은 왼쪽은 i가 3이 대입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i의 1이 대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름모 부분이 바로 조건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i가 3이기 때문에 1보다 크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i가 현재 1이기 때문에 1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왼쪽은 1 초과를 출력하게 되고 오른쪽은 1 이하를 출력하게 되죠. 이렇게 같은 구조의 프로그램이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을 흐름 제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실행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if 그리고 else를 사용을 합니다. 이 if하고 else는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if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i가 3일 경우에는 if문 옆에 있는 조건 i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프린트 1 초과를 하게 됩니다. i가 1이라면 이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else 밑에 있는 프린트 1 이하를 실행시키고 1 이하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디버거 사용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왼쪽에 싹 갖다 대시면은 동그라미가 나오죠.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색이 진해졌습니다. 화면에 중단점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텐데 디버거를 사용할 때 일단 여기서 멈추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버그 셀 클릭을 할게요. 일단 위에 어떤 버튼들이 많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이 줄을 가리키고 있는 듯한 그림이 나타났죠. 자, 여기 마우스를 싹 갖다 대면 단계 정보라고 나타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스텝씩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싹 눌러주면요. 자, 밑에 if문에 왔어요. if문에 왔고 현재 i가 1이죠. 그렇다면은 if문의 옆에 있는 i가 1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러면 if문 바로 아래에 있는 프린트를 무시하고 else 밑에 있는 프린트로 넘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1 이하가 출력이 되고 끝납니다. 자, i를 10 같은 값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디버깅을 해볼게요. 디버그 셀 누르면요. 자, 이번에는 i가 10이에요. 자, 스텝 가고 자, i가 현재 10이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여기서 한번 더 누를게요. 그러면 if문 바로 밑에 있는 프린트 1 초과에 걸리죠. 한 번 더 누르면 1 초과라고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조건 분기의 기본 개념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if문과 else문의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사용 방법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단순 반복을 잘한다는 건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는 반복을 위한 for 문법을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for i in range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range는 범위라는 의미죠. 그리고 오른쪽 괄호 안에 3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range 3의 의미는 0부터 3보다 작은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 1, 2가 되겠죠. 그렇다면 range 3 옆에 in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range 3 안에 있는 i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문법은 인간의 언어하고 비교적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range 3 안에 있는
여러 개의 i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or 안에서 프린트를 해보면 i가 어떤 값들인지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앞에 빈칸이 4개가 있고 for 문장 끝에 콜론이 있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요. 0, 1, 2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인지 옆에 숫자를 5로 한번 바꿔볼게요. 0,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